제가 글쓰기를 가르치잖아요. 네, 제가 글쓰기를 가르치는 글쓰기 강사로 계속 지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글쓰기 수업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좀 저한테 많이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실용적인 이야기 좀 해드리자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진짜 죄송하게도 아니 어떻게 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일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영상 말고 과거에 찍은 영상을 보면 강의 계획서를 만드세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를 넣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일을 겪고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강의 계획서를 목 적는 걸까? 라고 해봤을 때 강의 계획서를 목 적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강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는 많이 고민을 덜 했을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글쓰기 수업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을 왜 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과거에 글쓰기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글쓰기 작법서를 많이 읽었던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글을 잘 쓰는 법, 공부를 잘하는 법, 그런 책을 읽는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도 못했는데 그런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련된 책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글쓰기에 관련된 작법서는 대개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이 좀 머릿속에 있어서 그래도 쉽게 좀 수업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뒤늦게 오늘에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나 글쓰기 수업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수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서점에 가셔서 글쓰기 관련된 작법서를 사세요. 한 10권 정도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권까지 좀 어려우시면 뭐 한 5, 6권 정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글쓰기로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제 책도 같이 구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요 다 읽으세요. 읽고 난 뒤에 다시 목차를 보세요. 그럼 목차를 보면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작가들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글쓰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개는 가르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소재란 뭐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소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글을 쓸 때 문장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부분은 표현력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내용을 읽어보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제 나의 강의에도 같이 넣으시면 되고요. 책마다 한 20% 정도는 작가만의 고유한 좀 특징이나 그런 방법들이 좀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잘 읽어보시고 나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배우고 공부하고 익힘과 동시에 나에게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 내가 글을 쓰는 방법 중에서 좀 남들이 이 방법으로 하면은 좀 쉽게 글을 쓸 수 있겠는데 하는 게 있다면은 그것도 나의 수업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쭉 이제 만드시면은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글쓰기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저는 편집자님에게 많은 조언을 얻었어요. 그래서 글쓰기 수업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보다는 어떤 활동을 하면 이 사람들의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많이 여쭤봤었고 관련해서 되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질문을 하면서 본인의 수업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에게도 질문을 하고 싶다면 질문을 이제 댓글로 해주시면은 제가 잘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도 좀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글쓰기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글쓰기 수업을 들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되고, 제가 수업을 했던 세바시랜드에 가시면 에세이 쓰기 기초 김필영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이 VOD 강의인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글쓰기 수업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추천하는 강의는 제가 글쓰기 수업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시중에 나와 있었던 강의들 물론 좋은 거 굉장히 많았지만 좋았지만 제가 그 대학교를 3학년으로 세종사이버대 문예창작과를 편입을 해서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졸업을 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들이 수업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과목들을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문예창작과에 가시면 뭐 시 수업이라든지 소설 수업이라든지 스토리텔링 수업, 동화 수업, 뭐 되게 많은 수업들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시나리오 작법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교에 들어가실 것 같으면 제가 졸업했었던 세종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과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 좋아요. 저희 학과장님이 박진아 교수님이라고 그 동물농장 방송 작가로 유명하셨던 분이시고 또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 하셨던 분이신데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시 수업은 다른 교수님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김상혁 교수님이자 김상혁 작가님이죠. 그래서 다양한 집필활동 하시면서도 수업을 되게 잘해주시고 피드백을 또 막 엄청 섬세하게 해주시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오시려나? 근데 기대를 하셔도 진짜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수업이고, 그리고 소설도 김나정 교수님이죠. 제가 졸업을 해갖고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 교수님도 정말 소설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론적인 것과 진짜로 소설을 쓸 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학교 수업은 장학금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잘 알아보시면 대부분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아주 잘 살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대부분 받을 수 있었으니까 한번 등록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글쓰기 수업을 처음 지도할 때는 책을 많이 읽었고 글쓰기 작법서를 많이 읽었고 중간부터는 영상을 좀 많이 봤고, 그리고 한 3, 4년 이후부터는 세종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과를 다니면서 교수님들에게 수업을 좀 열심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글을 아주 잘 쓰는 고도의 글쓰기 테크닉 같은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이야기를 쓰고 싶고 이게 정말 글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학우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 뭐 도서관에서 나의 이야기 쓰기, 내 인생 뭐 자서전 만들기 이런 데서는 스킬보다는 이 글을 내가 표현하고 싶고 좀 적고 싶고 나의 과거를 정리하고 싶고 그런 거에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내가 글을 엄청 잘 써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해줄 수 있어서 혹은 해줄 만큼 내가 준비할 수 있어서 글쓰기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되게 장점이 많은 직업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게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뒷면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런 뒷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직업이고 깊이 나눌 수 있는 직업이고 사람들과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투명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되게 좋고, 단점이 있다면 돈을 많이 못 버는 거.
돈을 많이 못 벌죠. 왜냐하면 글쓰기 수업 이런 자신의 인생 이야기나 나의 이야기를 쓰는 수업은 조금 포장지를 다르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정말 글쓰기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서 10회씩 이렇게 열리는 여름학기, 겨울학기 이런 수업에는 그 강사료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개 해도 큰 돈이 되진 않는다 하는 거가 단점이지 그 외에는 그렇게 큰 단점이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수업부터 만드시고 계획서 만드시고 한번 넣어보시는 것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안녕.